7월 27일 차도의 일요일 일기장 첫 생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부터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왔네. 네, 첫 곡으로 국카스텐이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누구 없소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누구 안 계신가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아직 첫 방이라서 제가 홍보도 많이 안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들으라고 강제도 안 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창에서 듣고 계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이게 녹음 파일이 올라갔을 때 들으실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계속 1시간 이상 방송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 지난주에 완전 망한 방송이었죠. 그 노래가 전혀 안 들리는 방송.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래가 전혀 안 나갔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수정해서 목소리도 들리고 라디오도
노래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방송 포맷을 60분 동안 어떻게 꾸려갈까 고민하다가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서 6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루하루 코너씩 만들어서 10분씩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여전히 저는 말을 잘 못하고 있고요. 마이크도 좋지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 월요일 이야기. Understand the things I say. Don't turn away from me, 'cause I spent half my life out there. You wouldn't disagree. Just see me, just see.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Standing there. Do you notice? Do you know? Do you see me? Do you see me? Does anyone care about happiness? Words when I was young and we didn't give it in, 'cause we were raised to see life as fun and take it if we can. My mother she told me when I was out there. My father he liked me, does anyone care? 익숙한 노래 들으셨습니다. 끝났어요. 시작부터 끝났다는 말을 하니 이상하지만 개콘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코너였는데 두근두근이 끝났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너를 보면서 함께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문제와 효윤이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매주 그 친구들이 보여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대리만족을 했었나봐요. 최근엔 연애하기 전에 썸 타는 기간이라고 해서 전략적인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노래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코너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정말 순수한 세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정작 본인들은 숨기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과 그들을 보고도 매주 헛다리 짚었던 동생 소영이까지 답답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쯤 자신들의 속마음에 솔직해질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연인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코너가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내심 안 오길 바랐던 것도 같아요. 마지막 회에서 추리닝 입고 있던 효인에게 고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 뜸을 들이고 추리닝 입고 있는 상태에서 고백을 받기 싫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가 그렇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손잡고 행복하게 퇴장하는 뒷모습까지. 보통 연애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요즘 좀 많이 지는 것 같아요. 부러운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그렇죠. 지난 일요일에 커플이 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 실제로 행복하겠죠? 월요일 이야기, 부러운 이야기 마치면서 스탠딩 에그의 그래 너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고백할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게 있나 좀 봐줘. 셔츠가 안 어울리면 니트로 바꿔 입고 올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네가 먼저 들어줘. Just like you girl, just like you girl. 정말 아직도 모르겠니? Girl, just like you girl. 얼마나 더 말해야겠니? 첫눈에 반했다고 운명이라고 우겨볼까?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 네가 그녀라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웃어 넘길 거야? 그래 너 지금 너 말야 더 이상은 돌려 말하기 싫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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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just like you girl. 정말 아직도 모르겠니? Girl, just like you girl. 얼마나 더 말해야겠니? Just like you girl, just like you girl.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Girl, just like you girl. 네가 아니면 안 되겠어. Just like you girl, just like you girl. 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Girl, just like you girl. 네가 아니면 안 되겠어. Girl, just like you girl. I like you girl. Only you girl. Girl, just like you girl. I like you girl. Only you girl. Girl, just like you girl. I like you girl. Only you girl. Girl, just like you girl. I like you girl. Only you girl. Girl, just like you girl. I like you girl. Only you girl. Girl, just like you girl. I like you girl. 네, 이 노래도 역시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는 남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역시 고백하는 그 떨림의 순간 저도 몇 번 경험은 해보고 다 실패로 돌아는 갔지만 그 떨림의 순간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한 이야기 그만하고 화요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온몸에 뿌리면 하얘질지 몰라. 하양이가 하얀 밀가루를 좌르르. 그 바람에 코 속으로 밀가루가 들어와 콜록콜록. 난 하얘지고 싶지 않았어. 진흙 속에서 놀면 까매질지 몰라. 까망이가 까만 진흙을 덕지덕지. 그러자 온몸이 얼룩덜룩. 난 정말 까매지고 싶지 않았어. 페인트로 무늬를 그려넣자. 줄무늬랑 얼룩이가 페인트로 쓱싹쓱싹. 하지만 내 예쁜 빨간 털이 엉망진창. 난 줄무늬도 얼룩이도 되고 싶지 않았어. 네, 이 글은 제가 화요일날 읽었던 빨강이 어때서 라는 동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인 작가 사토 시인이 쓴 그림 동화인데요. 제가 우연히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동화라는 코너에서 이 글을 보고 좋아서 따로 적어뒀던 글인데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 안에서 자신의 개념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신도 그만큼 살아야겠지라는 그런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면 틀린 게 돼버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보는 영화, 남들이 가는 식당 이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오히려 자신의 기준을 못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보통의 삶인데요. 저도 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식당을 찾을 때, 노래를 들을 때, 영화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맛을 맛봤고 어떤 장면이 재밌었는지 그러한 거 꼼꼼히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지 않고 남들만큼 살아야겠다, 보통만큼 특별한 삶이 아니라 보통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삶을 사회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제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남들이 해주는 대로, 남들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제 생각대로 해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아직까지 같이 듣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10명쯤 되면 그 사람들이랑 채팅도 하면서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얼마나 약하고 못났고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운 우리 새끼도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따돌림 당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 기러기던가요? 거위던가? 하여튼 오리가 아닌 백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어렸을 때 우리는 봤으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다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이상한 너무 딱딱한 말이긴 한데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져온 노래는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오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실린 바람이 부는 한가에 아주 작은 오리 한 마리가
길 잃은 것처럼 어디를 또 도망가듯이 뒤뚱뒤뚱 아무 소리 없이 안녕 작은 우리야 제발 부탁이야 내 앞에서 울진 말아줘 하늘만 보다가 너 있는 옆모습을 보니까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하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옛날에 미운 우리 새끼 이야기 듣고 나 엄청 울었었지 겉모습이 다르단 이유로 언제나 넌 혼자였지 근데 지금 내가 그래 그녀가 이제 날 떠나간대 나 어떡하라고 날 버려두고 그렇게 잘 가 내 가슴이 아파 미치겠다 살아갈 수가 있을까 미치겠다 내가 살 수나 있을까 이 고인물에 비친 지금 내 모습 너무 서러워 더 보기 싫어 내가 백조로 변한다 해도 소용없어 집어치워 네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 해는 다시 뜰 거야 괜찮을 거야 너도 하늘 날 거야 나 미운 오리 같은지 왜 이리 너와 같은지 아픈 상처 뭐가 이리 너무 깊은지 이별이 아직 서툴러 널 볼 때마다 서러워 내 일이 너무 두려워 그녀가 자꾸 보여서 비틀비틀 넘어질 듯이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며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며 왼쪽 가슴이 하려와 자꾸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시간이 지나 다시 너를 만나면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나 떠나가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자꾸 날 보면 내가 보여서 너무 아파와 저 강물에 비친 내 모습 같아서 미운 우리 새끼 마냥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있어 G.O.D의 미운 오리 새끼 들으셨어요? 너무 단순한 선곡이었나요? 7월 23일 수요일 이날은 제가 좀 힘든 날이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침울해지고 낙담하고 자꾸 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였냐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너는 뭘 잘해? 라고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뭘 잘하는지 궁금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취미, 특기 적는 칸이 너무 싫었어요. 자기소개할 때도 제 취미는 뭐고
저는 뭘 잘합니다 라고 할 때 딱히 말할 게 없었어요. 또 최근에는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칸 두 개로 취미랑 특기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특기가 더 없는 것 같았어요. 취미라고 하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라디오 듣거나 노래 듣거나 TV 보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잘하는 게 특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뭘 잘하냐라고 평소에 딱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특기라는 게 오히려 그것도 남들의 기준이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잘하고 보통으로 하고 아니면 잘 못하는 그런 활동이 될 텐데 저는 약간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정도 되어야지 특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다 보니까 특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특기라고 하면은 어릴 때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 춤 이러한 예술적인 활동을 특기라고 말하고 뭐 글을 잘 쓴다 아니면은 말을 잘한다라는 특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게 자존감이 낮진 않은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서 그리고 제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특기라고 말하는 게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개발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특기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거든요. 그 특기가 내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으면 특기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마음에 안 와닿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기를 개발하려면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꾸준히 갈고 닦고 연습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못했는데 특기가 갖고 싶다는 생각과 게으른 제 태도가 상충하면서 그날은 엄청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했던 날인 것 같아요. 혹시 특기로 준비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글 쓰는 스터디를 가도 그렇게 최고라는 과정을 안 하다 보니까 글이 안 느는 것 같고 제 주변에 글 잘 쓰는 선배들, 친구들 보면서 글은 저렇게 써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글을 담백하고 좀 쉽게 쓰려는 사람이라서 아는 만큼 글이 써진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이것저것 안 챙겨보다 보니까 글을 못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같이 가져볼까 고민하다가 기운 낼 수 있는 자신에게 제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노래 한 곡 가져와 봤습니다. 클릭비 백존 무패. Now that's what I call music. 것마다 100점 부패. 아주 쉬운 일에서도 쓰러지네. 무슨 일이든지 절대 안돼.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후회가 돼. 그래 뻔한 인생 속에
그것도 볼것없는 나의 미래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싫어지네 더 이상 넌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마 세상을 다 모두 다 너의 소나기에 이제 지어봐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어 도망칠 이유도 안 남았어 이제만 인생은 필요 없어 너는 나도 참지 못하겠어 누가 내 길에 멈춰있어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그러면 앞날이 보장되어 있어 나나나나나 힘든 세상 나나나나나 그래 나나나나나 이제 두고 봐 나나나나나 마지막 넌 겁먹지 말고 일어나 세상 앞에서 두려워 울지 마 모든 걸 다 걸고 싸워 한 번뿐인 척만 이제 세상을 가져와 더 이상 너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마 세상을 다 모두 다 너의 소나기에 이제 지어봐 쉬운 일에서도 쓰러지네 무슨 일이 넌지 백점 이 세상에 온 게 후회되네 뻔한 인생 속에 내 존재 나의 머리 위를 밟고 있네 모두 나만 빼고 백점 자신조차도 싫어지네 아무것도 품이 없는 나의 미래 나나나나나 힘든 세상 나나나나나 그래 나나나나나 이제 두고 봐 나나나나나 마지막 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매일 쓰러져도 난 다시 일어나 모든 걸 다 걸고 싸워 한 번뿐인 척만 이제 세상을 가져봐 하나뿐인 인생에도 모험이란 없고 또한 얌전하게 살고 Oh no 위험이란 내 사정이 없고 나 역시나 용기 따위는 없고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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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바꿔 나가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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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키워나가 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매일 쓰러져도 난 다시 일어나 세상의 끝에서 이제 저 하늘 끝까지 나는 날아갈 수 있어 겁먹지 말고 일어나 세상 앞에서 넌 두려워 울지 마 모든 걸 다 걸고 싸워 한 번뿐인 척만 이제 세상을 가져봐 (7월 24일) 목요일 100일. 여러분은 100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100일이라고 하면 마냥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옛날부터 태어난 지 100일이 된 아기를 위해 댁설기를 돌리면서 100일을 축하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연인들이 100일 되면 엄청 축하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냥 100일 되면 기쁜 일, 좋은 일, 축하할 일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은 100일이라서 많이 슬픈 날이었어요. 날씨도 우중충해서 그 기분이 더 다운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죠. 출근하면서 서울광장을 지나가는데 행사 준비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일반적인 행사겠지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고, 무슨 행사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출근해서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보다가 알았어요. 그날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울광장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과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더라고요. 퇴근 후부터 퇴근한 시간 이후로 추모제가 있을 예정이었고,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 도보 행진을 한 사람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도 한 번도 추모제 이런 데 나가보지 않았거든요. 괜히 숨었고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한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퇴근 후에 저희 팀 회식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어요.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억울하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어린 학생들과 다른 선원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이번 사고가 있은 후로부터 우리가 엄청 많이 외쳤던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 역시 참 지키기 어려운 말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인간이 원래 망각의 동물이라서 우리의 기억은 계속 희미해져만 가는데, 이 친구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확실히 뭐가 문제였고 우리 사회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2010년에 사고로 먼저 하늘로 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글을 모으자는 말이었죠. 그런데 저는 흔쾌히 오케이 라는 말을 못했어요. 고작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친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그 결과물이 훌륭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활동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끼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저는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매년 그 친구가 쉬고 있는 곳에 들러서 잊지 않겠다고, 네 목까지 잘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은 꼭 가야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잊혀지지 않을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열흘쯤 됐나요? 서촌에서 제가 친구들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고로 숨진 단원고 박예슬양의 전시회를 갔었거든요. 구두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예슬양을 위해서 예슬양이 평소에 그렸던 그림들, 어렸을 때
지원 때 그렸던 그림부터 사고가 나기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렸던 작품까지 다양한 스케치와 디자인 도안들, 그리고 그 친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실물로 제작해서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약간 짠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저버리란 말은 좀 아닌 것 같았고,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전시회에서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예슬이의 꿈과 함께 관련된 영상과 함께 흘러나왔던 노래였는데 거위의 꿈이었어요. 계속 배경음악으로 그 노래가 리플레이 되고 예슬이의 유작들을 보면서 갑자기 눈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같이 간 친구들도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조금 흘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노래를 함께 듣고 싶어요. 거위의 꿈이라고 하면은 카니발이 불렀던 버전과 인순이가 부른 노래가 있고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지난 세월호 100일 추모제에서 김장훈 씨가 사고 희생자인 이보미 양이 불렀던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버전이 있어서 그걸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피우듯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차갑게 서 있는 명이란 벽 앞에 당당
7월 25일 금요일. 역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가 끝난 뒤로 우리 사회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하철 사고, 화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소방관들께서 순직하신 사건과 너무나도 많은 사건 때문에 아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가장 먼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와 무력 행위가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유대인들이 막강한 정치적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CNN이나 BBC나 이런 방송에서 제대로 사건이 다루어지지 않고 보도에 대해서 자신이 올바른 보도를 하다가 자리를 잃거나 아니면은 본국으로 소환당하는 일이 계속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미사일을 맞아서 추락해서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받았죠. 전원 사망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정한 정치인, 경제인들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고 하는 상황들이 지난 한 주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희생을 당했어야 할까요?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부드러운 방송 진행을 위해서 대본을 쓰고 어떻게 말을 할 건지 준비를 하려 했는데 금요일 코너에서는 전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안타깝다는 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잘못된 언론 보도는 고쳐져야 되고 사실과 팩트만을 보도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말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으로 그냥 금요일 코너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days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one we once believed in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when this earth crucify its soul?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 is heavenly, be God's love. We could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Create a world with no fear.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So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you cared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to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There are
네, 마지막 7월 26일 토요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과 어떤 세계 프로그램을 하고 싶니? 성시경, 자기 주관을 라디오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좋아.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소한 인터뷰 9번째 이야기 김청훈 현중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인터뷰하면서. 그런데 성시경이 뜨고 있어요. 심지어 TV에서. 성시경이 바뀐 게 아니라 TV에서 성시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윤종신, 이적, 유희열에 이어 성시경에게 차례가 왔을 뿐이라는 어떤 블로그의 말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JTBC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정말라인 것 같아요. 마녀사냥에서 자신의 밤 이야기와 솔직한 여성관 연애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비정상회담에서 또 자신의 색다른 모습과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시경 씨가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소라의 음악 도시에서 게스트로 나왔고, 라디오 DJ를 맡으면서 푸른 밤과 음악 도시를 맡았고, 거기서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 TV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녀사냥에서는 사연을 읽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들려주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한다면, 비정상회담에서는 굿 리스너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깔끔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유세윤이랑 전현무랑 같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출신인 전현무가 재치있는 진행에 집착하고 오히려 튀어 보이려는 언행을 보여서 더 대비되어 보였던 것 같아요. 우습게도 동문 선배는 비호감이고 라이벌 학교 출신은 더 친근하게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성시경이 음악 도시를 그만두고 프로그램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익숙한 시그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목소리가 기대했던 배철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시경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성시경의 음악 캠프 첫 방송이었고요. 아마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꿈으로 발현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예전에 성시경 씨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한번 TV 맛을 본 연예인들은 다시 라디오로 못 본다고 이야기했던 게 유희열 씨, 그 다음에 윤종신 씨,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성시경 씨를 라디오에서 보는 일은 새 음반 나오고 새 노래 나왔을 때 게스트로 한번 나올 것 같고, 이대로 지금처럼 TV에서 승승장구한다면 아마도 라디오로 돌아온 거라는 제 꿈은 꿈에서 끝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성시경 씨를 TV에서 활용했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버터 왕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김동완 씨랑 그 다음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지훈 씨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꽃님, 김꽃님이라는 일반인 여대생이랑 같이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얻었던 이미지로 처음에는 느끼함의 대명사로 활동하다가 라디오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과 부드러운 진행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노래와 함께 큰 성공을 거뒀고, 꽤 많은 여성 팬을 얻었고,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꽤 성시경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DJ로서 말이죠.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방송을 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지금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혹시 제가 라디오 PD가 된다면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10시에 방송을 하는 것도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방송이 없어서인데 이 방송을 제가 혼자서 떠드는 방송이 아니라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요. 왜냐면은 같이 듣는 사람 있으면 대화하는 느낌도 날 거고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오늘은 방송하다 보니까 가까스로 1시간 넘기는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저는 나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고 지난주 방송과는 다르게 노래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제 목소리가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노래 같이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요일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대본을 쓰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친구 만나는 일도 미루고 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만큼 보람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못 본 친구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이 방송은 안 들을 것 같고 11시 5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7월 마지막 방송이죠. 두 번째 방송이지만 마지막 방송이 되어버린 차도의 일요일 일기장, 줄여서 차도의 111장 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방송을 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유쾌하고 발랄한 사람은 아니라서 음주 방송을 하면 제가 좀 발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발음을 더 못하고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음주 방송은 안 할 겁니다. 특집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마지막 노래로 토요일 성시경 이야기를 했으니 성시경 씨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씨가 입대 전에 푸른 밤을 마지막 방송하고 끝을 내는 자리에서 들었던 곡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시경 씨의 트레이드 마크라 해야 되나? 잘 자요라는 말은 저는 잘 못하겠지만 그만큼 좋은 멘트를 하는 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한다는 게 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녹음 방송으로 이걸 들어주셨다면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넌 감동이었어.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을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초라했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하루가 너무 짧던 우리의 날들이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을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